플립러닝에서의 이제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본 수업 활동에서의 그 팁인데요. 사실 플립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실 수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플립러닝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액티브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그런 교실하고는 조금 다른 그 교실 상황에 지금 앉아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학생들이 곳곳에 모여 앉아서 서로 어떤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기존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학습자들 중심의 무엇을 모여서 의논하기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뭐 학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지금 꾸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 활동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블룸의 탁사노미인데, 블룸의 탁사노미는 이렇게 인지적인 활동 수준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으면서 아래축으로 갈수록 조금 낮은 수준의 학습 활동,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수준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립러닝에서 이미 사전 예습 활동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 활동을 이미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립러닝에서 본 교실 수업에서는요, 보다 더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하면요, 배운 것을 이제 실제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뭘 평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상위에 있는 이 고차원적 사고 활동은 그냥 무조건 외우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와 연관된 내가 배운 것을 실제 활용해보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이 강조하는 지식의 전이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립러닝에서 교실 학습은 여러분들은 블룸이 말하는 탁사노미로 치면 그 윗단계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교실 활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그 수업을 또는 강좌를 만든다라고 할 때 플립러닝에서 인클래스 액티비티, 본 교실 수업 활동을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차원적 사고 활동을 중심으로 만드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습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활용해보는 것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학습자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예습에서 배운 것을 더 심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풀이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좋아요. 이런 것들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본인들의 학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요, 예습에서 배운 것을 수업 시간에 또 하거나 중복되는 학습 활동을 하면 학습자들은 매우 지겨워하고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습에서 했던 것과 예습을 기본으로 하여 조금 더 발전된, 심화된 지식의 전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본 수업 활동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많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을 만들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교수자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이나 창의성에 의해서 요 배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접목하셔서 학생들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식을 전이하는데 초점을 두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플립러닝을 잘 만들 수 있는 사전학습에서의 팁, 그 다음에 본 수업 활동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한 팁을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전학습 학습 활동에서는 너무 길지 않고 컴팩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동영상을 만드시고요. 본 수업 활동에서는 지식의 전이에 초점을 둔
그리고 조금 너무 예습과 중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어떤 학습 활동, 그리고 여러 사람의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런 집단지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런 팁들로 구성된 수업을 경험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학습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 학습자들의 그 플립러닝에 대한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립러닝의 장점은 직접 사전학습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이제 그 부분이 학습 활동을 촉진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 학생들과 미리 학습한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협업과 사회성을 발전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립러닝의 단점으로는 학습자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화 격차로 인해서 콘텐츠 접근이 이제 느린 학생들은 학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단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수업 시간에 많이 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플립러닝을 해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와서 더욱더 흥미도 유지되고 몰입도 집중해서 공부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 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플립러닝은 배우고 나서 적용하는 것까지 하게 되니까 배운 게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고 좀 더 신나기도 하고 또 기억도 실제로 더 잘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팀원들끼리 준비해온 정도가 달라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많이 준비해온 분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 보였고 또 반대로 준비를 많이 안 해오신 분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시고 대충대충 좀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뭘 하니까 훨씬 더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습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학습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학습을 잘한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네요. 단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예습을 한 것을 그대로 다시 이 교실 상황에서 다시 하거나 하는 중복을 하게 되면 지겨움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꼭 이렇게 활동 위주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수업의 플립러닝의 마지막 단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그 짧은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여겨집니다.